자, 일단 오늘 반도체가 움직임이 좀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 D램 낸드 이 ASP 추정치가 상향됐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걸 호재로 일단 받아야겠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은 핵심은 어려운 말로 레거시고 사이클이건 뭐 깜짝이건 하는데 핵심은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거가 핵심이죠. 하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이 요즘은 조금만 올라도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니까. 네.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우선주 빼고요. 합해 30%예요. 우리 한국 총 시총에. 네네. 올라서 그러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30%. 만약 우선주까지 합하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까지 합하면은 37%, 8%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네네. 뭐라 그럴까요? 와, 오늘도 370만 주, 거의 38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0만 전자는 그냥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면은 2분기 실적이 10조 4천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완전 그 일회성이다라고 하면은 안 오르겠죠. 덜 오르거나. 근데 이것이 3분기도 연장선상이고 좀 더 확대하면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HBM 최신 제품이 아직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레거시의 힘이죠. 레거시 D램, 레거시 반도체 힘이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3분기 내년 실적 전망 상반기까지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높이는 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들이 커지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그 분위기는 네네. 어느 정도나 2분기에 대비해서 크게 나올 거로 예상들을 하고 있나요? 일단 2분기 숫자 자체부터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분기가 10조 4천억이니까 쑥떡 넘버. 쑥떡 좋아하세요? 그게 뭐야? 쑥떡. 제가 타 방송에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영어를 자주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그게 이제 위스퍼 넘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애널리스트가 공식적으로 목표 주가하고 그다음 2분기 추정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숫자는 얼마였냐면은 8조 5천억이었어요. 8조 6천억 이상 나온 게 없었어요. 국내 증권사는. 그런데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가 구조를 불렀었고요. 네. 시장에서 쑥떡. 이게 귓속말로 하는 넘버들은 구조 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골드만삭스 구조 안 나오면은 실망이다. 또는 8조 5천억밖에 안 나오면 아마 프라핏 테이킹 엄청날 거다라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했었는데 넘버가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10조 4천에 나왔으니까 자 봅시다. 최고 기준으로 1조 4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메모리? 반도체. 근데 반도체를 낮게 보는 사람이 5조에서 많게 보는 사람이 5조 5천억이었는데요. 지금 나온 거 봤을 때는 6조 한 2천억, 6조 5천억 정도 하니까 반도체만은 아닌데 반도체가 핵심인 거고 반도체인데 그중에서 메모리만 되는 것인가 비메모리의 적자도 7천억 하던 게 줄어든 것인가 그 콤비네이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갖고 기준이 2분기가 딱 아직 안 잡혔잖아요. 네. 잡혀야지 3분기 숫자도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7월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컨커런스 콜을 할 때까지는 그 넘버를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애널리스트가 이게 10조가 나왔잖아요.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 여전히 5조 9천밖에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얼마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의사가 7조 3천억도 있어요. 근데 평균이 6조 몇 천억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달리는데 오차가 있는 겁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잘 나왔어요. 그거 기준 잘 나온 게 반도체 올라온 것이 핵심이 뭐냐? 아까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널리스트 평균보다 한 5%포인트 가격이 높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D램 경우에 20%또 18%.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에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도 거의 20% 정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딱 기준으로 잡아갖고 3분기 숫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2분기 숫자가 8조 5천억일 때 애널리스트 평균이 11조 5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올라갔으니 그 가격에다 그대로 3분기 갖다 붙이면은 애널리스트는 하루아침에 뭐 다 하겠어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예측이 나온 게 10조 5천억, 10조 6천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1.5천억이 아니고 원래 3분기가 11.5천억이었는데 지금 나온 평균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9천억. 거의 14조 정도 나와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빅사이클 왔다 얘기할 왔다는 때 거지. 그때 맞습니다. 최고 네네. 수치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거 그렇죠. 같은데. 그럼 14조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곱하기 4개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죠? 54, 46이니까 56조 나오잖아요. 야, 엄청나네. 올해 예측이 46조로 높아지고 내년 예측이 그래서 65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목표 주가 아까 얘기했는데 올해 기준 45조면은 10만 원 정도고 내년 목표 한 60 몇 조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얼추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야, 그 진짜 그 계획, 그러니까 그 예상대로 된다고 하면 네네. 엄청난데요. 수익이. 어... 그러니까 저 삼성전자 직원들 좀 더 달라고 파업할 만하네. 그 노조 파업한 거 말고도 또 돈 달라고? 그러게요.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는 정말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래서 이 네.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월랑 출렁출렁거리는데 그렇죠. TSMC처럼 좀 안정화된 그 네. 고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 파운드리 쪽에서의 사업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네. 이번에도 적자가 좀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보니까 그 메모리 쪽하고 이 파운드리 쪽하고 직원들 보너스가 다르더라고. 당연하겠죠. 여기는 적자 사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메모리 반도체가 아까 6점 나왔다는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애널리스트가 파운드리 비메모리는 여전히 적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적자의 폭이 다르게 합니다. 누구는 1,000억이다. 누구는 여전히 6천억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만은 비메모리 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출이 뭐 5조 얼마 안 될 겁니다. 한 분기에. 근데 그것이 1,500억 적자인지 6,500억 적자인지 아직 몰라요. 그럼 그 숫자가 달라지면 메모리 숫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금 3분기 실적을 13조 9천억의 애널리스트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반도체가 고스란히 간다는 건데 메모리가 중심인데 메모리가 아니고 비메모리 효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좋은 면이 있었다면은 그거만큼 희석돼서 3분기는 올라갈 수도 있죠. 이래저래 그 6조 얼마라는 숫자의 발림이 7월 말에 나와야 되고요. 그 전에 일주일 전에 하이닉스가 먼저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네네. 하이닉스가 원래 더 많이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6조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전망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최근에 가장 높게 나온 게 6조 1,800이에요. 그 누가 앞선 거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그것이 삼성전자 발표되기 전에 하이닉스가 7월 25일 날 발표하는 순간에 하이닉스가 훨씬 좋게 나오면은 하이닉스 막 추종할 것이고 반대로 하이닉스가 설마 6조도 안 나왔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슛될 겁니다 아마. 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성인 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대표님이 물어보시는 3분기 실적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버금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닝 파워로 봤을 때는 대략 올해 한 40 몇 조, 내년에 한 60 몇 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네. 그러면 ROE가 대충 나오잖아요. 이 ROE가 대충 내년에 60조만 되더라도 12% 돼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그 HBM 없고 할 때 삼성전자가 ROE가 한 12% 나오면요, PBR이 한 1.56배는 됐어요. 1.56배를 내년도 한 60조 초반이라 잡고 그러면 아까 거기다 곱해서 PBR을 1.56배 하면은 94,000원에서 10만 원이 추론이 됩니다. 그 정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 만약에 HBM이 또 통과가 돼서 퀄테스트 네네. 그럼 그쪽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고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아니에요? HBM이 확인된다. HBM은 삼성전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마셔야 될 게 HBM 엔비디아로 나가는 HBM3E가 삼성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했다는 거 삼성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HBM3E 말고 HBM2라든지 그러니까 옛날 버전 이런 거 그러니까 GPU의 옛날 버전에 맞는 짝꿍은 삼성이 공급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HBM3E가 들어가서 상징적인 게 되는데 내년 수치는 상징을 넘어서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거를 60조의 애널리스트 얼마큼 반영했느냐는 것은 확실치가 않아요. 확실치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0조 언저리나 근처라면은 하이닉스 대신에 HBM3E를 1등을 한다 이렇게는 안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서 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5대5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 아닌데 40%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멀티플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의 멀티플이 지금 생각 높은데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은 있죠.
하여튼 참 알 수 없는 게 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가 어쩌면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컨센서스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하이닉스를 더 이렇게 추앙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야, 이 레거시 쪽에서의 수익 역시 그렇죠. 레거시. 이 메모리 쪽 네. 랜드 이쪽의 매출과 또 수익에 대한 비중이 만만치가 않구나. HBM은 맞아. 전체 부분에서 이 정도밖에 차지 안 한다고 했었지. 이게 이제 다시 부각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기 레거시하고 이제 HBM인데,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아닌데, HBM의 비중이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20%에서 30%를 가는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10% 중후반 정도니까 그 비중이 HBM이 아닌 게 더 많죠. 근데 마진이 이쪽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나오면은 마진이 40%, 50% 나오니까. 근데 레거시도 가격이 올라가서 레거시로서도 마진이 아주 낮지는 않아요. 아마도 20% 후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HBM은 한 50% 하고 컴비네이션 하면은 하이닉스는 한 30% 후반 40% 됐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한 20% 후반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HBM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면 레거시 제품의 가격이 올라와서 상향 평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는 있을 거예요. 상향 평준 되는 한계가 아마도 D램은 40% 중후반에서 50%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이 고점이 올해 말일지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일지 모르지만 그쯤에는 대충 피크가 될 것 같아요. 레거시 자, 얘기했죠. 근데 네. 맞아요. 전체 캐파 중에서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 그 시설을 네네. HBM 쪽으로 전환했다 이런 뉴스를 다 썼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아. 이 그만큼 메모리 쪽에서의 수량이 줄 수밖에 없고 물론 늘죠. 뭐 이익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영업 이익의 차이가 네, 또 네. 될 수도 있는 건데 삼성전자의 어떤 그 대규모 시설에서 나오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하루에도 몇백만 주씩 사는데 네. 왜 이렇게 못 오릅니까? 왜 0.3%, 0.4% 이게 감질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엄청 파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파는데 어쨌건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못 올라. 삼성전자 예. 오른 건데요. 87,000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실적 60조 초반이라는 게 이제 잡힌 거예요. 얼마 전까지 내년도 실적의 예측이 50조 중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5조, 10조 올라가서 60조 되면은 아까 뭐라 다시 한번 ROE가 12%면 PBR 과거에 1.5배, 1.6배 하면 이제 94,000원, 10만 원 정도는 바라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리니까 그거 따라 올라가 87,000원 된 거예요. 87,000원에서 10% 올라가면은 9만 얼마 됩니까? 87,000원, 9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12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애널리스트 목표 12만 원은 아마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3가 콜 되는 것까지 잡아놓거나 내년도 실적이 60조가 아니고 한 70조 가까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 컴비네이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아마 12만 원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오래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능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르기는 하는데 매일 뭐 0.3%, 0.4% 오르긴 하는데 저 하이닉스처럼 시원하게 못 오른다. 하이닉스 많고 HBM3가 아직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이익이 네.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시장에서 보는 건 그렇죠. HBM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죠. 이건 것 같아. 이게 그래야 성장이다.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지금 2.5배 될걸요? 2.45배? 삼성전자보다 지금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오늘 TSMC도 많이 올라가던데 엊그저께 어제도 반 올라가고 TSMC 같이 파운드리 마진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 파운드리 잘 된다면 올라가죠. 근데 파운드리가 적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파운드리가요. 걔네 그 비메모리죠. 합한 건데 매출이 분기 한 5조 5천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조금은 더 있죠. 멀티플 상향은 조금 갈 길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절대 수익률 네. 추구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을 공략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자 레거시 쪽의 소부장이 낫겠느냐 그래도 HBM 쪽의 소부장을 공략하는 게 낫겠느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던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 다 사시면 좋은데 그건 쓸데없는 얘기 같고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좀 주가가 빠졌잖아요.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18만 원 그쳐가다가 오늘 좀 올랐는데 16만 원대까지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회사가 그 공시를 했나? 공시한 것 같은데 올해 내년도 심지어 26년까지의 매출 전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회사 자체가 원래 제시한 숫자보다도 상당히 높은 숫자이더라고요. 하나로 내년도 전망을 1조 2천억을 전망을 한 것 같아요. 매출이 원래 전망했던 게 뭐 8천억대인가 얼마인가 그랬고, 물론 애널리스트 중에서 높게 부르는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미 거의 1조 정도를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애널리스트가 높게 부르는 애널리스트 26만 원 목표 주가 갖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1조 정도였는데 이번에 회사가 공시를 통해서 전망한 거는 그보다 20%가 높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25년도 1조 2천억, 네. 26년 2조. 네, 그 애널리스트는 내년 수치는 조금 떨어서 1조 8천 얼마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예측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측을 올려서 내년도는 회사가 제시한 숫자 거의 비슷하게 1조 2천억을 예측을 했고, 내년 거는 한 1조 8천 얼마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PER이 30배 중반 이하로 내려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 비싸지 않다는 얘기. 혹시 내후년 26년까지 그 좀 이르죠? 26년까지 땡기는 거. 근데 한번 땡겨 보면은 한 20배 초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게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서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있잖아요. 네. 얘기를 하죠. 현대차증권 26만 원 갖고 있는 리포트 이번에 나온 거 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 한 장짜리인데요. 그거 딱 보고 딱 알아두시면 아마 투자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딱 보고 딱 1조 2천 숫자가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들으시면은 그건 다르다고 봐요. 그 리포트 한번 보시면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냐? HBM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 말고 온 디바이스 되잖아요. 온 디바이스 되면은 새롭게 들어가는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기존의 DDR이 아니고 와이드 디램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와이드 디램이 되게 되면은 HBM 그거 다루기 위한 그 본도 있잖아요. DC 네네. 본도도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른 형태 제품이 준비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또 신제품이 나온다. 여전히 온디바이스 시대에서도 얘네가 강점을 가지고 간다는 거고, 그거는 TSMC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거기 나와 있어요. TSMC가 기존의 CPU하고 GPU를 한 대 묶어서 하던 패키지를 쪼개서 하게 되면은 각각의 칩이 커지거든요. 그 빅다이가 되는데 빅다이를 핸들링하는 본도를 얘네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TSMC도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도 얘네가 하는 TC 본도가 준비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런 로드맵이 있는데 그런 준비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신감이 묻어나서 1조 2천억이나 숫자를 회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믿는다면 약간 애들이 답더라도 이제는 우리 엔비디아 얘기할 때 P 얼마 전에 140불 갔을 때 비싸서 내려왔을 때 그 가격이 PER 40배거든요. 우리도 약간 PER 40배 걸리는 게 얼마였냐면은 이제 그것이 18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면은 PR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리포트를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고 가지신 분이나 안 가진 분이나 그걸 기준으로 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기준이 잡히면은 다른 주가, 다른 밸류에이션 있는 그 소부장제가 싼지 안 싼지가 보일 것 같아요. 그거랑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위스페타스가 여전히 관심이 대상이고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전통적인 레거시죠. 레거시죠. 레거시는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를 확 하는 시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익이 더 확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7월이냐, 9월이냐, 11월이냐 보면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7, 8월 기다리면서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 주식도 꽤 많거든요. 그렇지. 레거시 제품은. 소재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재주나 레거시 제품이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확인되는 게 7월에 확인될 수도 있고 8월에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HBM을 좀 더 가고, 그리고 그거는 가을 정도에 좀 더 CESR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조정받은 HBM, AI 쪽의 소부장 쪽 그게 더 이쪽이 나을 더 것 같아요. 유리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하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조정 적당히 받으면 네.
그냥 물릴 각오로 사야 된다. 네네. 문제는 물릴 각오를 하기 싫지. 그렇지. 아니야, 물려도 나는 이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이너스 되면 그때부터 짜증나고 마이너스 5% 불안한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저께 하여튼 기준이 좋았어요. 그런 제시한 것이 회사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게 공격적이네. 그런 것까지 공정공시로 내놓을 정도면. 그러니까요. 일부 그거 안 내놔도 되잖아요. 안 내려도 되죠. 누가 내라고 근데 시켰나? 우리 내년도에 얼마 할 거고 후년에는 얼마 할 거야. 이거를 그 중간에. 이 부회장님이 자기가 주식을 자사주를 샀기 사가지고 이 양반도 주가가 자기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는 게 싫은가 봐. 아이고 시켜줘. 자, 그렇다면 반도체 네. 관련해서 지금 탑픽으로 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탑픽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가 다시 7월 25일 날 실적이 6조 5천억 뭐 이렇게 나오면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로 확 갈 수 있어요. 6조 5천억이 이 나오면은. 근데 지금 아는 6조 2천억 나오면은 뭐 비등비등 할 겁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 뚜껑 열어보고 까벌리고 나서 되기 때문에 7월 25일 하고 7월 31일 지나서 그게 FOMC죠. 8월 1일 애플식 나오는 8월 2일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그냥 순수한 이 반도체 쪽 매출과 이익이 얼마냐.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쪽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이익이 하이닉스보다 떨어지면 네네. 이거는 좀 어렵다. 천천히 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이닉스 다시 근데 올릴 수도 있죠. 삼성전자가 더 높다. 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좀 세게 갈 수 그렇죠. 있는. 예. 그 세이프하게 가려면은 둘 다 양비론은 반대말인데 둘 다 좋은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걔네가 안 가면 2,900 안 가는 거고 걔네가 가면 2,920 내일 가더라도 할 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내에 결판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네. 삼성전자에서 뭐 지금 HBM과 관련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들이 막 취해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네.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뭐 없어요. 반응이 없나요? 매출도 5조 5천원, 6조 매출이 포캐스트 바뀌지 않았고요. 매출을 포캐스트할 능력이 애널리스트도 없어요. 그냥 3나노 공정도 옛날 퍼스트 버전, 세컨드 버전, 서드 버전 따로따로 있는데 퍼스트 버전 옛날 버전이니까 일대가 높아졌다. 세컨드 버전은 좀 올라갔는데 5, 60%다. 서드 버전은 액시노스 쓰는 건데 그는 아직 멀었다. 이런 거 믹스돼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게 프로그레스 다가오느냐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역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엑시노스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뭐 소소합니다. 아, 소스야? 그냥 뭐 좋은 것 좀 찾아봅시다 좀. 아니 없어요. 레거시 실적 좋았다. 거기까지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그래서 아직 9만 원을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 왜 0.3%밖에 못 오를까? 하이닉스 2% 3%씩 오르는데 네. 여기에 차이가 바로 이러한 그게 대한민국 확인해야 될 시장의 것들이 24%를 걔네가 갖고 있으니까 주시장도 빡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 네. 좀 기다려 보시죠. 2030년까지 TSMC를 잡겠다라는 큰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전에. 아 그런가요? 까먹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왜 그런 기억이 있지? 아, 이거 참 민망하네. 희망을 희망. 갖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나는 네. 그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이 파운드리가 갈수록 힘들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TSMC는 워낙 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네. 그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재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HBM은 몰라도 파운더리가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사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